최종 주병진 맞선녀. 김규리. 시작하기 싫어 돌싱자녀 고백. 터졌다. 결국에 콩보 출연 증거 의혹. 제작진 난리난 이유. 박소연이라도 이젠 사랑할 수 있을까? 2일 방송되는 TV N스토리 이젠 사랑할 수 있을까 5화에서는 박소연의 떨림 가득한 두 번째 맞선과 주병진의 마지막 맞선이 이어진다. 먼저 박소연은 절친 황보, 산다라박과 만나 지난 25일 월 방송된 김윤구와의 맞선 후기를 이야기한다. 20여 년 만에 소개팅의 떨림을 참을 수 없었다는 감상을 전함과 동시에 김윤구에게 온 메시지에 답장을 보내기까지 4시간이나 고민했다고 전한다. 박소연의 행복한 후기를 들으며 황보는 좋은 프로그램이다 라며 감탄하고 박소연의 고민들의 산다라박과 함께 촌철살인 조언을 날린다. 절친들의 조언을 마음에 새긴 박소연은 아주 흡족해하며 내가 잘돼야 너네 소개시켜주지 물결표 라며 분위기를 띄운다. 황보와 산다라박의 특급 지원 사격을 받은 박소연은 기대와 설렘 속 서울 근교 카페에서 새로운 맞선을 시작한다. 커다란 꽃다발과 함께 등장한 두 번째 맞선남을 봤을 때 박소연은 심장이 엄청 뛰었고 예뻐 보이고 싶다 라고 생각했다며 첫인상을 표해 기대를 모은다. 첫눈에 박소연의 마음을 사로잡은 또래 맞선남은 박소연에게 이상형에 대해 돌직구로 묻는다. 같은 관심사를 지닌 사람을 원한다는 공동의 이상형으로 대동단결된 두 사람은 이상형이 같은데 서로 헤맨 거 아닐까요? 라며 깊은 공감 토크를 이어나간다. 즐거운 대화가 끊이지 않은 가운데 맞선남이 자신의 형제 관계에 대해 털어놓고 살짝 흔들리는 모습을 보인 박소연의 반응에 궁금증이 인다. 또한 바다 데이트로 장소를 이동한 박소연과 맞선남은 케이블카를 타고 두근두근한 둘만의 밀착 데이트를 즐긴다. 신난 박소연과 달리 고소공포증으로 긴장한 맞선남에게 박소연은 제 눈만 봐요 라며 자연스럽게 눈맞춤을 유도하고 아래가 보이는 투명한 바닥에 자기 옷을 흔쾌히 깔아버리는 걸크러쉬 매력을 선보여보는 이들의 마음마저 설레게 한다. 주병진의 마지막 맞선녀 김규리와의 데이트가 계속된다. 하지만 대화가 잘 통하던 두 사람에게도 어떤 한 질문으로 인해 정적이 찾아오고 두 사람 모두 복잡 미묘한 감정들을 가지고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눈다. 김규리의 속사정이 공개되는 가운데 주병진은 이런저런 사연이 많으시겠네 라며 김규리가 지나온 인생에 관해 위로하고 공감한다. 준비된 3번이 맞선을 마친 주병진은 고민에 빠지고 그의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 박소연 그리고 또 다른 다이아 미스터 박형준까지 3사람이 모여 회동을 가진다. 박소연의 두 번째 맞선, 주병진의 마지막 맞선이 마무리되며 인연 찾기에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한 이젠 사랑할 수 있을까 5화는 2일 월 저녁 8시 TV N스토리에서 방송된다. 한편 김규리 프로필에 따르면 1970년 만 54세로 대구에서 수산물 도매업에 종사하고 있다. 그녀는 2022년 채널 A위 몸신에 출연한 미스코리아 출신, 딸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 주병진 하트 김규리 정체의 4번 충격, 전남편 외도 돌싱 20대 자녀 고백 부담, 이젠 사랑, 종합. 2일 방송한 TV N스토리 이젠 사랑할 수 있을까에서는 주병진이 3번째 맞선녀 김규리의 이혼 사실을 처음으로 듣고 당황했다. 초동안 50대 미녀와 라운딩하며 설레던 주병진은 결혼 경험이 있으신가요? 라고 물었다. 김규리는 주저하다가 17년 전에 헤어졌다. 한번 갔다 왔다. 혼자 된 지 오래됐다. 결혼 생활은 12년 정도 했다. 고 말했다. 김규리는 자녀에 대한 질문에 함께 살고 있다. 딸이 나이가 29살이다. 라고 말했다. 주병진은 누가 20대 후반의 자녀를 둔 어머님이라 부르겠나. 이런저런 사연이 많으시겠네 사시면서 라고 말하며 숨길 수 없는 복잡한 심경을 표정에 내비쳤다. 주병진은 갑자기 공이 안 맞는 등 당황한 심경이 겉으로 드러났다. 주병진은 앞서 결혼정보회사 맞선 담당자와의 상담에서 자세한 프로필은 미리 받지 않겠다. 선입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라며 사랑이 시작된다면 재혼 여부는 뛰어넘을 수 있다. 고 말한 바 있다.
주병진은 김규리의 고백에 제가 준비한 마음보다 약간 놀라운 순간을 맞았다. 침착한 표정을 지으려고 노력했고 작게 놀랐다고 했다. 김규리는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미혼이시고 결혼 경험이 없으시다 보니까 제 상황들이 부담스러우실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주병진은 전 혼자 살다 보니까 저녁 식사 시간도 잠자리 드는 시간도 늦어지더라 괜한 걱정도 많이 하고 따님하고 살고 있나? 라고 물었고 김규리는 아니다. 아들도 있다. 29살 딸 25살 아들이 있다. 둘 다 아직 결혼 안 했다. 혼자 키웠지만 둘 다 바르게 잘 자라줬다. 큰애는 수학과 나와서 자기 수학학원 원장하다가 대구 대형학원에 스카우트 돼서 인기 수학 강사다. 아들은 국문학과였는데 휴학하고 카페에서 일하면서 창업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혼자 두 아이를 키우면서 힘들었던 일에 대해 가장 힘들었던 건 아들 사춘기 때 엄마 혼자 컨트롤하기에 힘들더라. 그는 많이 울기도 했다. 애들을 양육하면서 애들 아빠 양육비도 있었지만 직장을 10년 정도 다녔다. 인정받아서 총괄직까지 했다. 아이들도 대학교 들어가서 장학금 받고 알바도 하고 자기들이 알아서 하고 엄마가 하고 싶은 일 하라고 하더라. 라고 말했다. 김규리는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저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고 나온 것 같더라. 나 나를 더 좋아해 줄 수 있는지 미리 시작도 하기 전에 받아들이기 힘들다면 아예 시작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하다. 판단은 상대방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웃었다. 주병진은 김규리에게 솔직한 마음을 드러냈다. 그는 처음엔 젊으신 줄 알았는데 50대라고 해서 놀랐고 미혼인 줄 알았는데 돌싱이라고 해서 놀랐고 따님이 있다고 해서 세 번째 놀랐는데 아들도 있다고 해서 또 놀랐다. 고 4번을 놀란 마음을 털어놨다. 전 남편과의 만남에 대해서는 17년간 한 번도 만난 적 없고 저와는 이제 완전히 남인 사람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규리는 주병진의 이혼 이유에 대한 질문에 6년 정도 연애하다가 결혼했다. 전 남편이 외형적으로 잘생기고 괜찮았는데 안 좋은 일이 있었다며 남편의 외도를 언급했다. 또 시집살이 하면서 슬프고 많이 울었는데 안 좋은 일을 목격하고 그랬지만 10년간 더 살았다. 하지만 계속 그 일이 생각나고 불신하게 됐다. 그래서 벗어나고 싶었다고 할까? 17년 전만 해도 애들 키우는 입장에서 이혼을 오픈하는 게 힘들었다. 초등학교 애들 엄마 모임에 나가서 헤어질 때 괜히 전에 살던 집에 갔다가 눈치 보고 제 집으로 다시 발길을 돌리곤 했다. 아이들 초 5초 1 이혼했다. 고 말했다. 이에 주병진은 자신의 어머니를 떠올렸다. 주병진은 저희 어머님도 제가 초3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혼자 3남매를 키우셨다.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웠다. 내가 집안을 일으켜야 돼 생각한 게 초3이다. 라고 말했다. 주병진은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혼자 어린 자식들을 키워온 역경의 삶을 들어보니까 제 어머님이 스쳐 지나가면서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했고 김규리 또한 우리 아이들이 또래보다 많이 성숙하고 많이 엄마를 챙겨주고 했구나. 그런 부분에서 공감이 갔다고 했다. 김규리는 주병진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자녀가 있고 돌싱이라서 실망하셨냐? 는 질문을 던졌고 주병진은 실망보다도 많이 놀랐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 입장에서는 부담이 있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을 느낀다면 그 사람의 자녀까지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마음이다. 하지만 제 본심은 아직 모르겠다. 깊이 생각을 안 해봐서 저는 어디 가서 사람들하고 인연을 안 만들려는 편이다. 인연을 만들어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이 너무 많아서 남은 인생 혼자 편안하게 살지 뭐. 외로움이 밥 먹을 엄습해오면 혼자 살면 안 된다. 내가 해주고 싶은 거 다 해주고 누군가와 같이 해야 한다는 생각도 한편 있다고 말했다. 김규리는 이혼한 지 2년도 아니고 오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나이가 있고 애들도 다 컸고 엄마가 좋은 사람 만났으면 한다고 말했다. 주병진은 만약에 지금은 제 마음을 헤아릴 수 없지만 김규리 씨를 사랑하게 된다면 당연히 가족까지 포용할 마음이 들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당연한 거라고 생각한다. 라고 마무리했다. 이후 주병진은 같이 맞선을 보는 박소연을 만나 생각을 정리했다.
그는 단기간에 세 분과 맞선을 봐왔기 때문에 이제는 정리를 해야 하는데 나에게 과분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이 마음에 들고 덜 들고가 없다. 한 분 한 분 생각하면 생각이 꽉 찬다. 한 분을 택하면 다른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충격을 받으시면 어쩌나 걱정된다. 고 했다. 앞서 김규리 등장 첫 방송 후 일부 네티즌들은 그녀의 출연에 진정성을 의심했다. 그녀가 2022년 채널A에 몸신에 출연했고 MBC 기분 좋은 날에도 출연한 그는 동안 미녀로 동안 비법을 소개하기도 했다. 특히 그의 SNS에는 다수의 모델 활동 경력을 자랑했다. 디지털 크리에이터라고 소개한 김규리는 171cm, 53kg, 3524에 36 이라며 신체 사이즈를 직접 공개하기도 뿐만 아니라 자신이 판매하는 제품을 홍보하기도 했다. 마지막 다음 편 예고편에는 최종 선택을 한 주병진이 맞선녀를 기다리는 모습이 공개됐다. 3. 신현준. 결국 이혼 수순. 이기적인 사랑. 아버지로도 부족. 다리미 패밀리. 먼저 CCTV 메모리 카드를 돌려놓으려 몰래 청렴 세탁소에 숨어든 강주는 우연히 고봉희, 박재영분, 와만득, 길래가 나누는 밀담을 엿들었다. 그리고 의학산에서 파온 100억과 관련된 모든 사실을 알게 됐다. 충격을 받은 강주는 세탁소 안으로 뛰어들어 봉희, 길래, 만득과 태용 앞에서 사자오를 토해내고자 했다. 하지만 자칫하면 백지연, 김혜은분, 위 탈세까지 밝혀질 위기라 입도 뻥긋하지 못하고 부들대기만 하다가 청렴동 골목을 뛰쳐나올 수밖에 없었다. 집으로 지승돈, 신현준분을 찾아간 이무림, 김현준분, 최영철, 이성열분은 비밀금고가 숨겨져 있던 드레스룸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승돈은 이 집을 자신이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지영과 이혼합의서에 도장을 찍을 때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함께 내밀며 수사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음을 알렸다. 지연은 승돈을 찾아 이혼 서류를 건넸다. 결국 이혼 도장을 찍은 지승돈은 나랑 사느라 고생 많았다 라며 아버지로도 부족하고 어색한 남자였다. 난 혼자 살았어야 한다. 이기적인 사람이다. 외롭게 만들었을 거 인정한다 라고 말하며 씁쓸해했다. 지승돈은 나가려는 백지연을 불러세웠다. 그는 이 집 내가 사겠다. 집값에 위자료까지 얹어서 넉넉히 주겠다. 어차피 돈 필요하지 않냐. 이 집은 금매로도 팔기 힘들다. 며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건넸다. 갖은 고초 끝에 세탁소 집에 잠입하는 데 성공한 강주는 마침내 도둑맞은 엄마의 돈 100억을 발견했다. 하지만 여전히 정신 못 차린 엄마에게 알릴 수도 없어 고민하던 중 지영과 함께 외할아버지 백곰의 묘소를 찾았다가 그 산이 엄마 소유인 걸 알게 됐다. 결국 강주는 자신이 직접 그 돈을 찾아다가 엄마 소유인 선산에 몰래 묻기로 결심했다. 성격까지 똑 닮아 관계 개선에 진척이 없는 승돈, 차태웅, 최태준분, 부자를 위해 봉희가 나섰다. 태웅과 함께 세탁물을 배달하러 승돈의 집을 찾은 봉희는 세상 누가 자기 가족을 평가하냐며 이쯤에서 서로 대충 퉁치고 가까워질 기회로 삼으라고 일갈했다. 승돈과 태웅은 여전히 고집을 부렸으나 온 가족이 집을 떠나고 텅 빈 집에서 쓸쓸함을 느낀 승돈의 감정에 변화의 조짐이 생겼다. 강주가 세탁소 집에 숨어들려고 대충 둘러댄 핑계 때문에 남기둥, 조봉래분, 이 자신을 생각해 김치를 보냈다고 생각한 이미연, 왕지혜분, 은 영업이 끝나고 불 꺼진 화로구이 매장에서 기둥의 입술을 덮쳤다. 그리고 무림의 처가에서 다리민의 가족 모두를 초대한 날 밤, 강주는 큰 가방을 짊어지고 세탁소 집에 숨어드는 데서 20회가 끝을 맺었다. 4. 빅뱅 탈퇴 탑. 결국 통편집되나 오징어 게임이 포스터 명단서 쏙 빠졌다. 넷플릭스 측이 오는 26일 오징어 게임 시즌2 공개를 앞두고 2차 메인 포스터를